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질시대 대륙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요, 지질시대 동안 판의 이동에 따른 대륙분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가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이 이동하는데요. 이동하는 거를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빨리 움직이는 판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판 배웠고 이제 뒤에 가서 판을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어, 가장 빨리 이동하는 판이 태평양판이에요. 태평양판이요. 약 1년에 약 17에서 18cm 정도밖에 안 움직입니다. 1년 동안 17, 18cm밖에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거의 눈으로 알아채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발달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판의 분포, 이동 방향, 이동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 옛날에 있었던 대륙 분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요. 고지저기 측정을 통해서 자북국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자북국은요, 한 곳에 정해져 있고요. 이 암석에 이 자북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다시피 퀴리 온도에서 얘가 식어가면서 이 암석 속에 자성을 띠게 되고요. 이 자성을 통해서 과거에 고지저기에 북극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선생님 지금 어깨 높이를 여기 목 높이를 어, 적도라고 해봅시다. 적도. 자 여기에서 이 남반구에 있었을 때 자북국과는 이 정도의 거리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석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마그마가 생성이 됐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곳에서는 이 위치에서 여기서 새롭게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면 이 위치에서의 자북국과의 그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자북국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대륙이 이동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암석의 나이 측정이나 고생물의 화석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고생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고생물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화석에 나오는데 옛날에 과거에는 분명히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었던 이제 생물이라면 과거에는 오히려 이 생물이 살던 좋은 환경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암석의 날 측정이나 고생물의 화석 분포를 통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도 좀 힘들고요. 자북국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주로 알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도요. 2번과 관련된 것보다는 1번 고지자기 측정을 통한 자북국 이동 경로를 알아서 암석의 이동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주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거의 꼭 나올 거예요. 10번 중에 거의 한 8번, 9번은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자북국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륙이 붙어 있을 때 자북국 이동 경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자북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륙의 대륙 분포와 자북국 이동 경로를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가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이었다면은 얘가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자북극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대륙에 이동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지금 파란색 선이요. 유럽에서 측정한 거고요. 빨간색 선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 한번 푸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게 파란색이고 뒤에 있는 게 빨간색이에요. 자, 파란색을 빨간색과 겹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대륙이 같이 이동한다. 이 선과 같이 이동한다면 오히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대륙은 더 멀어져야 될 거예요. 밑에 선을 보면 더 멀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이렇게 오면은 두 개가 붙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보다는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꼭 요거 하고 나서 문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지구 자기장의 복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동 경로를 측정을 하는데요. 자극, 쉽게 말해서 자북극, 지구 자기장의 북극과 지구 자기장의 남극, 이게 바로 자극이에요.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 하고요. 실제로 지구가 자전할 때 나타나는 이 극, 이거를 진북, 진남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극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편각, 복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지구가 원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이 복각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복각은요, 자침과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침반을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나침반이 이렇게 있다면, 요 앞쪽이 빨간색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빨간색이라면, 지구의 자기장에 결국 얘는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지난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지구를 하나의 작은 막대자석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구가 있다면, 아래쪽이 N극, 여기 북극이 S극이는 이런 막대자석이 비할 수 있는데 자기장은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결국은 자석과 같은 거예요. 빨간색이 가리키는 건 N극이고요. 파란색이 가리키는 건 S극이기 때문에 빨간색 나침반은 S극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북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파란색 나침반, 파란색 자석은 N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면요. 자기력 선을 보면 정확하게 지평면과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이 나침반은 결국 이 자기일선과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지평면과의 각도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우리 중위도 중위도에서 보면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보면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서 있다면 선생님 팔이 지구의 자주축이라면 중위도는 대략 여기쯤에 있죠. 자, 여기서 지평면이 이렇게 돼 있다면 나침반은 실제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왜? 북극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그림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평면과 이 자침이 이루는 각도, 요 사이의 각도가 바로 복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각은요, 여러분들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수직에 가까워집니다. 북극에 가까워지면 90도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반대로 남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적도에서는 지평면과 정확히 평행을 이뤄서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적도에서요 극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 숫자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더한다면 다남극에서 자북극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어떤 문제에서요 과거의 복각에 대한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 이 암석은 이 대륙은 어떻게 이동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숫자가 점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커지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얘는 과거에 마이너스 남반구에 있었다가 0도를 지나서 지금 현재 북반구에 와 있구나.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개념이 어렵죠? 편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편각은 여러분들 집중 개념이고요. 우리 G1에서는 복각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지질시대 대륙의 분포와 이동인데요. 요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키포인트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키포인트 되는 것만 좀 집어주도록 할게요. 자, 원래 옛날에 성캄브리아 시대에요. 로디니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디니아라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의 엄청 큰 대륙 덩어리였어요. 그랬다가 얘가 약 12억 년 전 로디니아는 있었고요. 약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큰 대륙이었다가 얘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아대 그리고 분리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다가요. 약 2억 4천만 년 전, 2억 4천만 년 전이면 중생대거든요. 중생대. 그래서 중생대 때 다시 합쳐져서 판게아를 만들었습니다. 중생대 초예요. 중생대 초. 그래서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까지 분포했다. 자, 그러다가 2억 4천만 년 전부터 얘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가요. 요 순서예요. 로디니아가 있었다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약 2억 4천만 년 전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자, 판게아가 있고 나서요. 약 2억 4천만 년 전 이후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정리해보면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분포했다. 그러다가 중생대 초부터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약 1억 5천만 년 전 로라시아 대륙이 곤드와나 대륙에서 거의 분리되어 약 1억 년 전 되었고 1억 년 전에는 인도 대륙이 오스트리아 대륙에서 분리되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판게아가 있었다가 얘가 로라시아랑 곤드와나 대륙으로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걔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겁니다. 대륙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후에는요. 다시 전 세계의 대륙이 하나로 모이게 돼요.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판의 경계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대륙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다. 그러다가 얘가 분리됐다가 다시 뭉치면서 약 2억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판게아는 시대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까지 분포했다. 자, 그리고 중생대 말에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해서 다시 현재가 됐다. 그래서 약 2억 년 후에는 다시 한번 대륙이 뭉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대륙의 분포와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봤죠? 자, 이렇게 계속 대륙이 이동하고 붙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지구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지구장 변화를 측정하여 지질지대의 대륙 분포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 바로 지구 자기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약 12억 년 전부터 약 7억 5천만 년 전까지 사이에 지구에 있던 초대륙 이름. 자, 12억 년 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로디니아겠죠. 로디니아라는 대륙이고요. 헝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사실 선생님 지금 수업은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자기 연구, 고지자기 연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문제에 꼭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꼭 문제 풀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서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